안녕하세요. 해외여행 매너 패키지 모르면 실수 알면 매너 세계를 여행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글로비주의 마여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화 이문화 교육 전문기업 글로비주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글로벌 매너 그리고 국제화 교육, 이문화 교육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하고는 조금 상반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이 가볍게 해외여행을 떠나실 때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지 또 각 국가별 매너와 관습에 대한 것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품격은 사실은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신다고 해도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모르면 실수지만 내가 알고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여행의 품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좀 더 알고 싶다. 호기심이 가득한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해외여행을 떠나신다면 정말 관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 나의 매너를 보여주고 또 실현함으로써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꼭 얻고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에 특화된 매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한 그 해외 여행과 관광이 나의 정말 소중한 가치로 또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매너. 왜 우리가 이 매너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매너를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면 준비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너는 해외에 나가셨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또 현지인들과의 마찰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갈등이나 오해의 상황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매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하면서 현지인과 좋은 관계 또는 좋은 감정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존중하는 태도나 매너는 서로 간에 좋은 감정 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한테 호감을 사면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매너를 절대로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거예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를 가셔도 그렇고요. 요즘 또 유럽을 가셔도 상당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이 표적 확률을 감소시키는데도 우리가 매너를 잘 알고 현지에서의 어떤 행동의 팁과 이런 것들을 잘 안다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품격 있는 여행자를 위한 3단계 프레임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출발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겠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어느 국가든 국경을 넘어 통용이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매너와 에티켓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어떤 커다란 차이가 없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매너가 있게 마련이죠. 세 번째 스텝은요. 식문화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관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왜 매너가 필요한지, 여행 전에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챕터 1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전에 완벽한 준비.
그쵸? 출발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음가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출발 전에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여행 준비 원칙 5가지. RSOSS 이렇게 5가지 우리가 이니셜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 5가지를 여러분들이 챙겨서 여행을 떠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은요, respect, 존중이죠. 존중. 네,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 현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는 것이죠. 틀림이 아니라 어떤 게 맞고 틀리다가 아닌 개념이고 우리가 좀 다르다.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인드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미소. 미소는 정말 여행에 있어서 꼭 챙겨가셔야 되는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에 가셔서 만약 여러분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물론 요즘에 번역기도 쓰고 다 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스마일, 미소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하실 때 살짝 지어주는 가벼운 미소는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맞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찰이죠. 그쵸? 항상 어떻게 현지인들이 행동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버스나 뭐 여러 공공기관 같은 데서 현지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하시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라. 이게 세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S, slow. 좀 여유 있게. 우리가 한국 분들의 여행 패턴을 보면 너무 빨리빨리를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하루 동안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맛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의 속도는 잠시 내려놓고 빨리빨리 이거 한국에서 통용되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시면 조금 더 슬로우하게 여유를 갖고 여행을 즐기시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처럼 빨리빨리 만약에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손들고 큰 소리로 뭔가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현지에서는 굉장히 결례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safe입니다. 안전. 네. 안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매너를 잘 지키시면 결국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너는 결국 방어운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너를 통해서 불필요한 현지인과의 마찰도 피하고 또 나의 신변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마인드로 준비하시고 챙겨 가신다면 여행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트러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가시는 것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여행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현지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혹시라도 지인들한테 또는 현지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선물을 준비해 가시죠. 그래서 복장과 선물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장하면 항상 TPO에 맞춘 복장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는 time이고 P는 뭐죠? place죠. 장소. 그리고 O는 occasion.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어떠한 이벤트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마트 캐주얼이 가장 안전한 복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해야 될 아이템부터 먼저 살펴보면 복장 중에서 특별히 어떤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이나 군시설, 경찰시설 이런 곳들을 방문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슬리퍼나 조리차림 좋지 않습니다. 또 찢어진 청바지나 민소매 그리고 뭐 등산복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단정한 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 캐주얼이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깃이 있는 또는 컬러가 있는 셔츠, 우리가 피케 셔츠라고 하죠. 예, 긴팔, 반팔, 기온에 따라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면바지, 뭐 가장 기본 복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깔끔한 스니커즈하고 로퍼는 어디서든 환영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짧은 치마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 길이의 원피스, 특별히 어떤 그 종교시설이나 공공시설 방문하실 때는, 그리고 얇은 가디건 정도, 너무 노출이 심한 복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디건 정도 걸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샌들은 뒤꿈치를 감싸는 샌들을 조금 더 정중한 장소에 가야 될 때 뒤꿈치 감싸는 샌들을 하시거나 구두를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캐주얼은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복장, 이런 복장은 어디 가든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정중한 장소에서는 너무 캐주얼한 복장은 지양해 주시는 것, 그 부분만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출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주 정중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특별히 정장을 한 벌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 에티켓을 한번 볼까요? 자, 선물을 내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한국에서 준비해서 현지 친구나 가이드분한테 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죠.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감사의 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한다면 좋죠. 자, 그러나 현지 문화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금기사항은 우리가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금기 선물, 터부시되는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별로, 국가별로, 같은 국가이더라도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칼이나 가위 같은 이러한 그 물품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위협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국가들이요. 중국, 또 베트남, 일부 유럽권,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헝가리라든지 이런 뾰족한 물품들은 상당히 금기시되는 그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헝가리도 그렇고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칼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절교를 의미한다는 그러한 관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건도요. 중화권에서는 슬픔이나 이별을 상징하니까 선물로는 적절치 않겠죠. 국화꽃, 그쵸. 국화꽃은 이 동양, 특히 동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에서 장례식 때 사용하는 꽃이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합 같은 경우도 유럽의 이 영국 같은 국가, 영국에서도 장례식 때 활용되는 꽃이죠. 그래서 장례식과 관련된 꽃은 현지에서 아무리 축하의 의미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주셔야 되는 금기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뭐 신발을 선물하는 경우가 그다지 뭐 여행 중에 많지는 않지만 뭔가 떠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라는 관습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선물을 가져가는 게 효과적이고 또 현지인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선물인지, 가장 좋은 아이템은요, 한국적인 선물입니다. 네, 한국의 어떤 문화를 담고 있는, 예를 들자면 요즘에 훈민정음 패턴, 한글의 가치가 굉장히 글로벌리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 패턴을 갖고 있는 생활용품, 뭐 지갑도 좋고요. 또는 뭐 소지품 함도 좋고요. 또 뭐 명함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훈민정음 패턴의 용품들이 아주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한류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좋고
가벼운 화장품 뭐 그 핸드크림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마스크팩 이런 것들 미리 좀 구매하셔서 좀 포장하셨다가 가볍게 선물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선물이라면 우리 한국의 그 귀여운 캐릭터 문구류가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모닝글로리라든지 아니면 아트박스 같은 그런 이제 문구 전문점 같은 데 가셔서 이런 어떤 예쁜 문구류 이런 것들 선물로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동남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한국의 예쁜 캐릭터 문구류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셔서 아이와 함께 동반할 때 아이들과 뭔가 친하게 지내는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면 뭐 이런 것들도 선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즘에 뮤지엄 굿즈라고 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기프트샵에 가보시면 그런 우리 문화재를 예쁘게 상품화해서 만들어낸 굿즈들이 많이 있죠? 해외에선 이건 정말 사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굿즈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고가가 아닌 아주 작고 귀여운 이런 굿즈들, 뮤지엄 굿즈를 문화재하고 관련된 굿즈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김 스낵이라든지 전통 스낵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고 환영받는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피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몇 개 정도 준비하셔서 현지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정말 좋은 여행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현지 공통 글로벌 매너입니다. 자, 국가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어디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글로벌 매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도 굉장히 좋은 어떤 매너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지에서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여행자의 매너 보시면은요. 일단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아이 컨택을 하게 돼 있죠. 첫인상을 결정하는 3초 내에 살짝 아이 컨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볍게 미소 짓는 이런 어떤 한 3초 정도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 짓는 이러한 태도는 아주 중요한 매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가볍게 하이 하시면서 미소 지어주시는 거. 한국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익숙치 않아서 무표정하게 가만히 계시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좀 화가 났나? 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아이 컨택과 함께 미소 짓는 것. 세계 어디를 가든 공통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이 퍼스널 스페이스가 넓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뭐 줄을 서거나 할 때도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한국처럼 그렇게 서 있지 않고 살짝 뒤로 물러나서 약간의 거리감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m 정도 이상은 거리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칭한다 그러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터치하거나 약간 어깨 동무를 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은 문화권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불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터칭, 신체 접촉은 어디 가셔서나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장소 에티켓도요. 여러분이 뭐 국가적인 문화적인 차이하고는 상관없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품격이 보이기 때문에 언어와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품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줄서기. 네, 줄서기 할 때 조금은 거리감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셔 앞에 계산대 앞에서 기다릴 때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이 있죠.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상대
제 앞에 있는 손님이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바닥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끝나고 직원분이 next please라고 할 때까지는 그 선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매너가 되죠. 자, 두 번째 공공장소 에티켓은요, 문을 잡아주는 것. 네. 나 혼자 건물 들어갈 때 나 혼자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했다면 문을 살짝 좀 잡아주고 뒤에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매너이죠. 이건 뭐 한국에서도 매너이죠. 근데 해외에선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고 홀딩을 해줬다면 Thank you 라는 거 당연히 입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미소 지으시면서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소음 관련된 매너인데요, 에티켓. 예. 해외에 가시면은 이 quiet zone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기차에서는요, quiet zone이 굉장히 빈번하게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도서관처럼 조용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뭔가 통화를 해야 되거나 소리가 나는 어떤 그 상황이시라면 quiet zone으로 에서는 절대로 통화하시지 말고 객차 사이에 연결 통로에서 통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했다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어폰을 해도 볼륨이 큰 경우는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quiet zone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시는 것 매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인데요. 한국은 어디를 가든 뭐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고 화장실 가는 문화는 아니죠. 그러나 유럽의 많은 공중 화장실은 유료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전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카드나 QR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료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이 잠겨 있다면 노크를 살짝 하시고요. 너무 세게 하시지 마시고 가볍게 두드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기다려주시는 매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공공의 매너가 되겠습니다. 자, 현지인을 대할 때 이거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매너거든요.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아주 많은 빈번하게 이런 상황들을 맞으실 텐데요. 특별히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반사적으로 sorry, excuse me, 그쵸? 반사적으로 sorry, excuse me 이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입에 달고 여러분이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할 때나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야 할 때 그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해치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excuse me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멘트를 하시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방향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상대도 이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멘트가 바로 excuse me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이 excuse me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 관련해서 한국에서처럼 아무 데서나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아이를 보고 귀엽다고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y I take a picture?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yes 하면 사진 찍고요. 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찍지 않는 것이 매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사진 찍을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시설이나 경찰시설 주변에서 사진 찍고자 할 때도요, 특별히 보안구역 또 이런 정부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한 국가 같은 경우는 사진을 허가 없이 찍었을 때
스파이로 의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찰서까지 불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정부 공공시설 이런 그 주변에 있으실 때 사진 찍는 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